5060 시니어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실행력이 답이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재취업 노마드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재취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지만 1년이 안 돼서 거의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사실 재취업의 현실 녹록지 않은데요. 재취업 이렇게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했는데 빨리빨리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주된 직장에서 저희가 퇴직을 하는 것도 예기치 못하게 너무 빠르게 퇴직하는 경우 요즘 저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뭐 종신 직장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많이 잡아서 55세라고 잡습니다만 이제 한 50세 정도의 체감하기로는 퇴직을 한다고 하면 재취업이라도 잘 돼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게 재취업을 해서도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거의 10명 중에 7에서 8명은 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1년이 되지 않아서 거의 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게 현실인데 과연 왜 그럴까요? 일단은 눈높이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취업을 하는 고용주, 사장님 입장에서의 요구와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취업자의 입장에서 이 눈높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갭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메뚜기처럼 노마드,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누구나 다 아는 회사 S그룹에 퇴직한 부자분을 스카웃해서 왔는데 그분하고 9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분이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지금 대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고 온다, 스카우트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 어떤 대단한 업무 능력과 플러스 약간의 전관예우, 요즘 많이 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그것들을 기대하고 모셔오는 건데, 또 가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이게 충돌이 발생하는 그 문제가 반복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사장님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그 대기업에 계신 분이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대기업 연봉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많이 받으면 80%. 이분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그래도 보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고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중소기업에서 준 거예요. 근데 같은 회사의 다른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대체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더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업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충분히 해주는데, 내가 받는 연봉 이상을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하시는 회사 쪽 입장에서 이분이 활동할 수 있게 충분히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건 힘들다고 보면, 가시는 분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현장에 맞추거나 본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까지 본인이 받는 연봉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회사에서 이분을 모셔왔다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를 시켜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급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사 회의 때마다 자꾸 이전 직장, 대기업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랬는데, 자기 다닐 때는 이랬는데, 이 회사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 같은 회의석상에서도 뭔가 좀 이질감이 들고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피해야 될 게 이제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회사 쪽에서도 그렇고 취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서로의 요구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기능이면 기능, 아니면 영업적인 부분이면 영업적인 기능, 그리고 재무나 회계나 관리 파트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부분. 사실은 이 취업하시는 분은 이것을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아마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뽑아오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하시는 분이 회사 쪽의 니즈를 사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내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도 그 사람을 받아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필요하죠. 퇴직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취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장을, 멍석을 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은 저절로 빛나진 않거든요. 그동안 내가 잘 나갈 수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거는 대기업의 어떤 뛰어난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자꾸 전 직장과 비교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풀어갈 수 있겠네.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요즘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아무리 전문직, 기능직,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그 전문직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래서 결국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 직장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임원진이 있고 사장님 이하 어떤 가시그룹 그 회사를 이끌고 오셨던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설득, 그분들이 나를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다지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나의 능력만 보여줘야지 라고 하다 보면 조자룡이 혼자 싸움하듯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쟤는 뭔데? 네가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되니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일찍 퇴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PD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람들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사장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보다 일종의 정치인데, 좀 섭외 말고 섭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섭내. 이 섭내,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같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업무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업무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니까 지금 재취업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본 것이고 그런데 그 업무 능력이 발현되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관계, 즉 처음에는 너무 어떤 내가 대기업에서 배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회사의 문제의 본질은 이거야. 이 일의 본질은 뭐야. 코어는 이거야. 내가 그 핵심을 바꿔주겠어. 라는 그 뜻은 가상하고 아름답습니다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그 회사와 나를 스카우트한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가신 그룹들 혹은 임원진들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 조금 표면적인, 배증적인 큰 어려움 없이 바꿔낼 수 있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하셔서 들어가신 회사에서 그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 후보에 들어가신 분이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뭐 그런 정도의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에 계신 분들 우수 인재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크죠. 근데 그 인프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분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 기획이나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거를 기다려주고 뭔가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러지 못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참 현실인데 어떠세요? 문화가 충돌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경적 필패라고 상대를 너무 쉽게 대하면 내가 대기업에서 나왔더니 중소기업에서 나를 모셔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할 때 어떤 일종의 구세주, 점령군처럼 내가 높은 위치에서 너희들 가르쳐주겠어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재취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찌됐든 여기에 새로운 직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함께 하게 된다면 일단 애정을 보이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시고 그 회사를 키워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고 애정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모두가 변해서 발전되면 좋고 행복해진다는 걸 다 알죠. 하지만 그 과정의 어려움과 수고는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이분들이 지금 가장 쉽게 아니면 가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부터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은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본인이 대학 노트를 하나 사서 오늘은 이런 문제, 오늘은 이런 문제 쭉 적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임원진 미팅하고 사장님 면접하면서 이 회사의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제가 전에 있던 대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데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좀 부족하고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출근해서
안에서 매일마다 그걸 적어서 쭉 리포트를 적어드렸더니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서로 안 맞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뭐 어떤 회사를 사장님 나빠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돈을 투자한 만큼 어떤 이 새로 오신 분이 그것들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지 문제점을 지적질하는 지적질러를 고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희가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나의 편이 있어야 되고 나의 어떤 생각과 실행을 저희 또 제목이 실행력이 답이다 아니겠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팀이 꾸려져야 되고 그 팀을 내가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면 팀원들을 만들고 위를 설득하고 아래를 설득하고 동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내가 위에서 좀 이렇게 지시하는 내가 오너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좋아하실 수가 없죠. 그 재취업을 하신 분들 거의 다 1년이 안 돼서 그만두게 되는 이 현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의 문제 그리고 퇴직자의 문제 과연 어디가 더 문제일까요? 뭐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답이겠고 회사에서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사람들 뽑아들일 수 있는 어떤 풍토라든지 어떤 대한민국 특유의 또 기업 문화, 회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서 우리가 쉽게 취업할 수 있고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재취업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변화의 시작은 내가 그러면서 회사를 바꿔나가는 그 즐거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도 현실적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후보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퇴직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후보자들이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후보자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이제 가장 관심사가 돈입니다. 연봉. 이 연봉을 그러니까 사실 이력서 쓸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중소기업을 가는 거는 내가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가 받던 연봉에서 과연 얼마 정도로 써야 좀 입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입사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1억 2천 받으시는 분을 이제 한 8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8천 썼더니 이미 7천대 계신 분들이 서류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이 이력서를 쓸 때 희망 연봉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희망 연봉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한 30-40%를 낮춰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내가 낮춰서 갔는데 그 가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것 같고 또 시스템이 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야 되는 게 너무 또 힘들고 특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시는 분들이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이런 뭐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돈을 받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많은 돈을 주면 줄수록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길게 보시고 내가 뭐 6개월 있다 나올 거야 1년 있다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면 처음에 내가 좀 성에 차지 않는 연봉으로 시작하더라도 내가 그 연봉을 또 중소기업이 좋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있지만 정년을 뛰어넘어서 어떤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장과 캐릭터가 결이 잘 맞는다고 하면 연봉의 문제 그다음에 장기 근속의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눈높이를 높이 가지지 마시고 내가 진짜 또 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통 재취업의 기한을 6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던 분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바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퇴직과 동시에 스카웃돼서 간다. 엄청난 대우를 받고 간다. 뭐 기사도 주고 뭐 차도 받고 뭐 이런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한 5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내가 취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봉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뒤, 3년 뒤에 나는 크게 성과로서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어프로치 하시는 것이, 저희가 50에 퇴직한다고 해도 대충 70까지는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은퇴하고 쉴 거야. 충분히 갖췄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되고 전혀 문제 없고, 근데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든지 자산의 어떤 필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길게 보시고 이제 조금 연봉 부분, 어느 부분은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퇴직하고 나서 제일 근무 여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원래 계셨던 회사와의 여러 가지 갭들이 있죠. 근무 여건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이 예를 들어서 뭐든 50명을 컨트롤하던 부서장에서 퇴직을 했는데 2명하고 그 비슷한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이제 사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 재취업할 때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이런 게 없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서 못 버티는 게 결국은 그 회사에서의 전반적인 적응 이런 것들이 없이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금방 그만두게 되고, 또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는데 급여가 이밖에 안 돼? 이런 게 이제 본전 생각인데, 이 본전 생각이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버텨내신다 그러면 비교적 중장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사장, 오너의 마인드, 그리고 오너와 내가 결이 맞는가, 요것을 조금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좀 길게 보시고 내가 안착하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고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가신 그룹이라든지 요것을 조금 서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제 주변에 사실은 좀 인맥이 있으시면 이제 주거래 은행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 지점장들이라든지 여기 좀 모여있는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아무래도 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조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똑같이 회사라고 하지만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게, 상점, 회사, 기업,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꼭 그게 지금 데피니션이 정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데는 영어로 컴퍼니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안트로퍼너라고도 하고,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회사마다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작고, 내가 거기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명 데리고 일하다가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작은 일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어떤 준비,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점점 이 회사에 저희가 정치라고 표현했으면 내 편을 만들어가면서 영역을 확장해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리 잡혀서 또 말씀드린 게 위험도는 있습니다만 창업에 대한 고민 또 같이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지금 재취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웃소싱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컨트랙터의 개념으로서 내가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카운셀링, 상담해주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창직이라는 말을 새로 쓰는데 직업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영역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어느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그게 편하다,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 내가 충분히 적응하고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하기 전까지의 본인의 직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면 영업, 아니면 재무면 재무, 인사면 인사,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이 직무별로 봤을 때 어떻게 재취업할 때 유리한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흔히가 이제 자료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전문직이 제일 유리하다고 합니다. 기능직이 제일 유리하다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주된 직장을 마치고 나갔을 때 처음에 그게 어느 정도의 유리함,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라는 시한 혹은 1년이라는 시한이 지나고 나면 그 어떤 비교 우위가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단순 노무직, 택배, 택시기사,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대기업 임원직으로 별을 달고 나오신 분들도 재취업해서 안착하는 비율이 3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일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기업을 뺀 나머지 중견기업들의 스트럭처가, 인프라가 그만큼 튼튼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의무와 리스트가 같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네.
퇴직하고 재취업해서 1년을 가지 못하는, 결국 이후에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떠다닌다고 퇴직 노마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퇴직자들도 좀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어서 사실 이제 입사를 했지만 여건상 안 되는데, 그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선호하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뭐 캐릭터나 뭐 또. 아무래도 업무 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업무 능력을 와서 바로 발현해 주시니까 관계성을 잘 만들어내시는 분, 그리고 우리 회사의 니즈를 잘 파악하시는 분이 제일 회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번엔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 대기업에 임했던 아니면 조금 능력이 출중하시다 하는 부분을 나이가 많지만 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지, 왜 데려오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이면은 구체적인 영업에서 솔직하게 전관예우를 사실 바란다든지 그동안 이제 하청과 뭐 어떤 업무적인 연계성이 있어서 바란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 아니면 재무나 회계 부분에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건지, 특정 부분에 어떤 스페셜티를 원하는 건지, 기술직이라면 이분이 정확하게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공장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효율화를 가져올 건지를 고용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고용하시는 분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아니면 한번 데려와 볼까? 이렇게 해서 데려오고 나면 이제 말씀하신 주변에서 말들이 나온다. 그 양반 뭐 연봉도 센데 우리랑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회사 내에 자꾸 불화만 생깁니다 라는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입지는 작아지고 오너, 아니면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그쪽 파트의 분들도 결국은 그분을 내보내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에서는 업무보다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입사하기 전에 반드시 좀 전반적인 걸 알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어떤 정도의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입사하기 전에 좀 충분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분들하고 어떤 관계성, 이걸 통해서 한 6개월 이상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1년 이상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없이 그냥 오로지 소득, 그러니까 뭔가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필요하다, 일정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다 해서 입사하신 거는 서로 간에 그 기업,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은 빨리 퇴사를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상처가